뭐 연휴 방학 이쯤에 하면 좋을 것들. 이거 아니고선 나는 막 뭐 공고도 안 써, 서류도 안 써. 공들여서 퀄리티 있게 빠르게 쓸 수 있었어요. 나쁠 게 없어. 진짜로. 이거를 어느 세월에 하나하나 다 쓰고 있어. 당일에 과사에 전화해가지고 막 빌었어요.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인사팀에 연락하잖아요. 답장이 진짜 늦게 와요. 나 지금 제출 1시간 남았는데 그러잖아요. 진짜 멘붕이 와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제 또 상반기 취업 시즌이 돌아오고 있잖아요. 이 시기쯤에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딱 이제 상반기 닥치기 전에 요 뭐 연휴 방학 이쯤에 하면 좋을 것들,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오늘 조금 피곤해가지고 텐션이 조금 낮아도 이해를 해주세요. 저는 작년 하반기가 제 막학기였고 대학교 막학기를 병행하면서 2024년 하반기가 제 첫 취준이었어요. 저는 굉장히 또 운이 좋게도 작년 하반기에 한 번에 이제 취뽀를 해가지고 이제 상반기에 입사를 한 케이스인데, 저의 배경은 그렇고 제가 그 작년 하반기에 이제 취준을 하면서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이 느낀 점들, 이야기해준 점들,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토익, 오픽 이런 어학 성적들을 좀 미리 따두시면 좋습니다. 저는 제가 막학기 직전에 휴학을 했었어가지고 그냥 그때 시간이 비어서 미리 따놨었는데, 다른 친구들이나 이제 학교에서 막 취준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그때 돼가지고 부랴부랴 막 오픽이랑 토익 신청하고 그 점수 나오는데도 시간 걸리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이제 서류 낼 때 점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3월 초반부터 뜬다고 치면은 2월 초쯤에는 시험을 쳐놓는 게 낫지 않나. 특히 오픽 같은 것들은 한국인들은 막 바로 시험 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AR 받고 이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방학 때 저는 그 오픽 노잼님 영상을 보고 좀 연습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미리 연습 좀 해가지고 2월 초에는 시험을 치면 좋겠다. 그래야 이제 서류 낼 때 좀 너무 쫄리지 않게 어학 성적을 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요즘 추세가 어학 성적이 막 어학 성적으로 그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추세는 아닌 것 같고, 그게 있어야 서류를 낼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무조건 어학 성적은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겠다. 그 2년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지금 1학년이야 2학년이야 근데 막 취준을 위해 따놓는다? 절대 비추입니다. 뭐 일찍 따도 한 3학년쯤에 따면 충분한 것 같고, 전 4학년 돼서야 땄기 때문에. 그래서 어쨌든 토익, 뭐 오픽, 토스 그런 어학 성적 미리 따놓는 거 정말 추천한다. 그리고 뭐 자격증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굳이 뭐 따로 설명은 안 하겠지만 어학시험처럼 좀 미리미리 따두는 게 좋다. 제발 성적 나오는 기간까지 고려해서 자격증이나 어학 시험은 그 취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두 번째는 진짜 너무 유용하게 썼다 마스터 이력서. 모든 회사가 서류 쓸 때 그 개인 인적 사항을 다 써야 돼요. 주소, 학교, 뭐 학점, 어학시험 같은 것도 그 날짜까지 다 써야 돼요. 자격증도 날짜 다 써야. 이거를 어느 세월에 하나하나 다 쓰고 있어요. 그때마다 찾아가지고 언제나 다 쓰고 있을 거냐고요, 제 말은.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날 때 하나의 문서에 그냥 마스터 버전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. 그런 거 싹 다 모아가지고 한 번만 그냥 보고 찾아놓고 만들어 놓으면 그 뒤부터는 로그인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 마스터 이력서 하나만 보면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마스터 이력서를 미리 만들어 놨던 게 취업 시즌에 정말 몇 시간은 아껴준 것 같아요. 서류 쓸 때마다. 그래서 이거를 미리 해놔서 나쁠 거는 정말 전혀 없습니다. 인턴도 경력사항에 쓰잖아요. 그럼 인턴 내가 시작했던 날짜, 끝난 날짜 그런 것까지 다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날짜도 다 적어두시고, 특히 인턴이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한두 줄 정도 적어놓고,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쓰는 회사마다 좀 더 길게 적으라 하면은 그걸 토대로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.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, 역할을 했는지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. 저는 노션으로 그냥 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취준할 때 그냥 취준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었어요. 근데 그 전에는 구글 드라이브에 그냥 독스 하나 파가지고 만들기도 했었고, 뭐 자유죠. 엑셀로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. 본질은 그런 정보를 모두 통합시켜 놓은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놓자.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제가 이번에 해보면서 겪은 건데, 경력증명서? 우리는 인턴이니까 경력증명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재직증명서를 미리 떼놓거나, 어쨌든 간에 핵심은 내가 그 회사에서 이 기간 동안 어떤 업무를 했다가 그 설티파이 되는 문서가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. 그 나중에 서류 낼 때부터 증빙을 하라는 곳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. 증명 때문에 눈이 되게 우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눈물 흘리는 거 아니고요.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인사팀에 연락하잖아요. 답장이 진짜 늦게 와요. 왜냐? 우리는 이제 그 회사 직원이 아니잖아. 빠르게 답장해줘야 될 필요가 없잖아. 아, 그거랑 졸업 예정 증명서.
이런 것도 좀 미리 떼놔야 됩니다. 진짜 찐으로 이제 인턴 같은 거 말고 취준을 하신다고 한다면 보통 뭐 25년 2월 졸업 예정자 이런 식으로 졸업 연도 제한이 있을 거예요. 졸업 예정 증명서라는 걸 요구를 할 텐데 그게 학교마다 다를 거예요.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기준은 뭐 유예 신청을 해놓으면 졸업 예정 증명서가 안 나와요. 솔직히 처음에는 취업이 안 될까봐 유예 신청을 해놨다가 그거를 받으려고 졸업 신청으로 빠르게 바꾸고 막 당일에 과사에 전화해가지고 막 빌었어요. 제발 이거 신청 좀 빨리 반영해달라고. 그래서 저 같은 불상사를 막으시려면 좀 사전에 우리 학교는 이런 졸업 예정 증명서에 관한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런 것들 좀 확인해보시고 미리 떼놓으시면 좋고. 근데 만약에 그 인턴 그 증명서를 받을 방법이 없다 아니면 답장이 너무 늦게 왔다라고 하면은 건강보험 득실 자격서라는 그게 있어요. 이제 뭐 정부24인가 뭐 그런 데 가서 뽑았던 것 같은데 이런 득실 확인서로 가름을 해주는 회사들도 있어요. 저도 그랬었고. 그래서 만약에 재직 그 경력 증명서, 재직 증명서 이런 게 안 된다 하면은 도문서로 가름이 되는지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제일 힘들었던 이 세 번째 재직 증명서, 졸업 예정 증명서까지 말씀을 드렸고, 네 번째는 어떤 물질적인 건 아니에요. 근데 마인드셋에 대한 내용인데요. 우리가 보통 이제 취업해야지 해가지고 뭐 취업 시즌쯤 되면은 무슨 직무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나는 마케팅을 할 거야. 뭐 나는 뭐 해외 영업을 할 거야. 요런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하죠.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지. 우리가 뭘 안다고. 근데 제가 조금 더 해보려고 했던 거는 본질적으로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싶은지를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. 예를 들어서 제가 한때 UX 리서처라는 그 직무에 꽂혀 있었을 때가 있어요. 되게 매몰돼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나는 유저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이유로 무조건 UX 리서처 이거 아니고선 나는 뭐 공고도 안 써, 서류도 안 써 이런 아집 같은 게 있었어요. 근데 지금 돌아보면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 안 하는 직무가 어디 있어. 다 해결하는 거지. 그 형태가 다를 뿐이잖아요. 개발자는 코딩을 하는 거고. 그러니까 너무 제가 그 직무의 개념에 대해서 편협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높은 확률로 특히 문과들은 취업을 하다 보면 딱 한 가지 정확한 직무로만 쓰지 않을 수 있거든요. 뭐 마케팅이랑 해외 영업 보통 뭐 같이 쓰고 뭐 기획이랑 뭐랑 뭐 같이 쓰고 최대 3개? 보통 2개 정도 이렇게 좀 혼합해서 써요. 결이 비슷한 것들은.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 본질적으로 이 코어한 업무가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다, 어떤 결이었으면 좋겠다 정도는 미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. 직무를 여러 개 섞었어도 나는 무조건 일단 사람들을 대면하는 일을 하고 싶다. 나는 뭐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. 만약에 그러면 앉아서 뭐 일만 하는 그런 직무가 안 어울리겠죠. 안 맞겠죠. 뭐 나는 그냥 전략 끝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형태로 사람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조금 더 직무라는 거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저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이 네 번째가 이 마인드셋, 직무에 대한 시야에 관한 내용이었고요. 자, 마지막 5번째. 아까 했던 이야기랑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4번째로 넣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좀 정립이 됐으면 가고 싶은 회사의 그 직무든 아니면은 꼭 그 회사가 아니어도 그냥 유사 직무든 JD를 한번 찾아보세요. JD라고 하는 거는 보통 공고라고 하죠. 채용 공고, 뭐 기대하는 역할, 뭐 필요 역량,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. 완전 100% 작년 거랑 똑같은 걸 찾지 않아도 되거든요. 왜냐면 JD가 뭐 대단히 크게 바뀌지 않아요. 1년 사이에. 내가 유관한 경험들을 아이템을 셀렉이라도 해놓으면 훨씬 편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업무 하고 싶어. 근데 이 직무들 JD 보니까 B라는 역량을 요구해. 그럼 이 B라는 역량에 대해서 내가 자소서에서 어필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소재가 뭐가 있지? 나 하크에서 했던 이 프로젝트 쓰면 되겠다. 선별하는 게 사실 저는 자소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. 작성은 금방 해요. 챗GPT도 있고 요즘. 특히 저처럼 이제 학기 병행해서 서류 준비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요 작업을 좀 미리 해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저는 이제 SK텔레콤에 합격을 했거든요. 근데 저는 여기가 제 1순위였어요. 취준생 때부터. 그래서 저는 이 텔레콤에 제가 가고 싶은 그런 직군의 JD를 찾아보고 전 심지어 자소서도 일부 막 작성을 해놨었어요. 그 소재에 대해서. 뜨면 바로 쓰고 싶어가지고 공고를. 왜냐면 그 공고 뜨는 타임라인은 작년 일정 같은 거 찾아보면 비슷하게 뜨거든요. 대충.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
학기랑 취준 병행하느라 너무 정신없고 바빴지만 내가 그 사전에 그 작업을 미리 해둔 덕분에 내가 제일 가고 싶었던 회사 자소서는 되게 공들여서 퀄리티 있게 빠르게 쓸 수 있었어요. 그런 아이템 선별 정도는 미리 해두면 나쁠 게 없어. 진짜로. 만약에 내가 뭐 자소서 문항의 목록이잖아요? 그럼 어떻게 그거 가지고 나중에 면접 준비라도 할 수 있어요, 진짜. 어떻게 보면 경험 정리긴 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를 이전 JD들에 맞춰서 정리해놓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가 마지막 팁이었습니다. 되게 뭔가 와다다다 5가지 팁을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진짜로 뭔가 막 엄청 대단한 팁은 아니지만 제가 진짜로 막학기 병행 취준을 하면서 정말 필요하다 느낀 실용적인 팁들이거든요. 사실 취준 팁이라는 게 거창한 게 없어요. 이런 사소한 거를 누가 좀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유튜브에서 다뤄주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거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제 방법이 정답이 아니고 그냥 이런 관점에서 미리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그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막학기 취준 병행을 하면서 진짜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내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시간을 더 아꼈겠다라는 그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상반기에도 병행하시는 분들 계시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요즘 또 이래저래 뒤숭숭하고 좀 취준에 있어서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말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취준생 때 가졌던 마인드셋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걸 좀 인정을 했어요.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. 자소서 잘 쓰고 면접 준비 잘 하고 제출하라는 거 잘 제출하고 제출하고 나서의 결과, 내 경쟁자들이 어떤 퀄리티인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취준생 때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그거보다도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자.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일단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진짜 믿거든요. 상반기 이제 올해 취준하시는 뭐 상반기든 하반기든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취준생 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그 상반기 시즌 전에 제가 서류랑 면접 꿀팁도 따로 찍어보려고 하거든요.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궁금한 게 있다 라고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이제 취준 파이팅 하시고 저는 이제 설 연휴 즐기러 가보겠습니다. 안녕.